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정수처리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오리엔테이션. 자,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학습을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실 텐데 정말 하면 안 되는 그런 공부 방법.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태 시험을 보셨던 선생님 저는 자격증 시험 몇 번 봤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약간 감을 잡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지금 자격증 시험이 처음이다. 또는 공학계열 자격증 시험은 더더욱 처음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시험을 딱 준비할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괜히 늘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시간을 최적화시킬 수 있게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80시간 공부해서 붙을 거 40시간만 공부해서 붙을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인데요. 저는 이제 모든 과목에 이렇게 OT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목에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부여받는 거죠. 그러면 그 자격 있는 사람은 어떤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라고 하면은 이러한 능력은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러한 능력이 있니 하고 어디서 물어볼 거예요? 시험에서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된다라는 거,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웃라인을 잡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요, 수질환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뭐 폐수에 대한 거, 하천에 대한 거, 특히나 우리는 이제 정수죠. 그러니까 수자원을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먹는 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또는 여러 가지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정화를 하는 그런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어쨌든 수질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통해 가지고 오염 상태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오염이고 그러면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염 상태를 판단하고 나서 우리 공학에서는 특히나 이제 정수시설은 환경공학 계열이죠. 자, 환경공학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이 오염의 정도를 갖다가 봐야 됩니다. 그걸 뭘로 판단을 하냐면 분석을 통해 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 과목에 분석 파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지금 하천 또는 이 호소수가 오염이 된 것 같은데 녹조가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오염됐지? 정확히 어떤 녹조가 들어있는 거지? 남조류가 들어있는지 여기 규조류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오염의 정도를 갖다가 산출을 하고요. 자, 결과적으로 그럼 이것은 얼마까지 정화를 해야 되는 거죠? 법규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을 농도를 낮춰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염을 정화하고 수자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미래의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요, 오염 설비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것은 측정에 대한 거, 분석에 대한 거, 그러니까 실험에 대한 지식, 또 법규에 대한 지식을 통해 가지고 오염 여부를 갖다가 판단을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법규 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끔 처리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뭐가 만들어지죠? 바로 과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4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처리 공정이에요. 그래서 물이 오염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공정들, 방법들이 있죠. 특히나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정수처리 공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컨셉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면요. 오염된 물이 아주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에서 얘를 정말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러한 능력까지도 이제 지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능력을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대부분의 물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하천이나 호소에서 이미 그렇게 오염이 심하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수처리를 하죠. 어떤 용도로? 먹는 물까지 가능할 정도로 음용수가 될 정도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여기에 나열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의 오염 정도와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분석 및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 그러니까 실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법규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관리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 이제 설비 운영에 대한 거에서는 우리 실제로 이제 정수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설비들이 있죠.
배관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공정이라든지 각 조의 특징들, 장단점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수치 같은 것들 또 여기에 좀 나열이 돼 있고, 또 정수시설 수리학에서는 이 물 흐름에 대한 이해, 그것을 토대로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 또 메커니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과목을, 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막 겁이 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이런 어려운 과목들 해낼 자신이 없는데요. 막 그렇게 걱정되실 것 같은데, 제가 걱정을 줄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시험 개요를 같이 보죠. 자, 개요 보시면 요 내용은 사실 굉장히 그냥 여러분들 큐넷 사이트 들어가서 한 2분, 3분만 뒤져봐도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쭉쭉쭉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첫 번째, 필기 객관식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실기는 필답형, 주관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단답형도 있고요. 계산 문제를 쭉 이제 그 풀이 과정까지 이제 서술해야 되는, 또는 이제 뭐 장단점이나 특징 같은 것들을 쭉 서술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과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과목이고 한 과목당 이제 20문항 해가지고 80문항이고, 자, 커트라인이 60점 이상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60점부터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60점 합격, 61점, 62점, 63점, 뭐 80점 상관없이 그냥 60점 이상 되면 다 합격인데, 자, 한 가지의 기준이 더 있습니다. 과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4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되면 그러면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으로 돼 있으니까 35점 나오면 불합격이에요. 아무리 딴 과목 다 100점 맞아도, 다 평균이 60점 이상으로 넘어가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되면은 불합격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각 과목들을 다 골고루 어느 정도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필기 시험 시간은 2시간이고요. 응시자는 한 1000에서 한 2000명 정도 점점 이제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만큼 이제 환경에 대한 이제 인식이 더 커지고 있다,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자, 합격률은 약 50% 정도.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금방 뭐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합격률이 50%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렵다라는 걸까요? 쉽다라는 걸까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에듀피디에서만 강의하는 과목이 거의 뭐 20점에 여러분들 나중에 뭐 1년, 2년 지났을 때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한 9가지 과목이 됩니다. 이제 자격증만 해도. 그러면은 이제 자격증 시험의 합격률 보게 되면 보통 합격률이 몇 퍼센트냐면 한 20%에서 30% 초반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물론 조금 쉬운 경우에 30-40%도 있고 40% 조금 넘어가는 시험도 있지만은 뭐 환경 기능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50%까지 안 나옵니다. 훨씬 합격률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합격률이 50% 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이건 뭐 그냥 책만 쓱 훑어봐도 붙는 거네요. 거의 뭐 운전면허 시험보다 조금 어려운 정도네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건 어느 정도 수치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시면 되냐면, 공부를 한 사람은 붙는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을 붙고 안 한 사람은 안 붙고. 그래서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20-30%의 합격률이 나오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감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해도 방법을 잘 알아야, 그 시험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 합격이 되고요. 방법을 잘 몰랐을 때는 이거는 이제 불합격으로 갈 수 있는, 자, 그러한 수치라고 좀 감을 잡아주시면 돼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 근데 지금 한 50% 정도는 공부를 하기만 하면은 사실은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알아도 붙고 몰라도 붙고, 그러면은 이거 뭐 OT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 OT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거 지금 OT 1강 이거 볼 시간에 저는 그냥 공부라도 하나 더 할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제가 훨씬 더 줄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뭐 OT를 통해서 그 혼자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터득한 분들은 시간이 뭐 예를 들면 80시간 걸릴 거 40시간만 공부해도 붙었는데, 이분들은 80시간이 들어가야지만이 붙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50%라는 거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 공부 시간이 절대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0-30%의 그런 합격률 시험처럼 방법을 모르면 정말 합격하기 힘든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 시간을 우리가 확실히 줄일 필요 있다라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 면제 대상자가 있어요. 이 우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이전에 여러분들 혹시 수질관리 기술사를 취득하시거나 또는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를 취득하신 분들은 과목이 이제 면제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먼저 기술사는 시험 과목 1, 2, 3급에 모두 해당되고요. 3가지 과목이 면제가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설비 운영에 대한 것만 시험을 보시면 되겠고요. 수질환경 기사인데 내가 2, 3급, 3급이나 2급에 도전한다 하시는 분들은 2과목이 면제가 됩니다. 저랑 혹시 수질환경 기사 같이 하셨던 분 계시나요? 기사나 산업기사? 그러신 분들은 2, 3급 중에 우리 수처리공정, 수질분석관세 이거는 사실 수질환경기사에서도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2가지가 면제가 된다라는 거. 1급은 면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수질환경 산업기사는 3급만 면제되는데 3급에서 역시나 동일하게 2과목 수처리공정과 수질분석관리가 면제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략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제가 표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다면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격증 시험과 일반 시험의 차이. 요거를 제가 자격증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어떤 시험에 익숙하냐면 요 일반 시험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바로 이 자격증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학교까지 졸업한 이후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이 포맷은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상대평가의 포맷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대학교 때까지 시험만 보면 항상 두려워지는 게 뭐예요? 등수가 쫙 나온다라는 거예요. 등급이 쫙 나온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70점 맞았는데 70점 맞은 게 지금 다른 애들은 어떻게 봤지? 다른 애들 다 80점, 90점이에요. 그럼 나는 뭐 거의 뭐 하위권에 되겠죠. 그죠? 근데 다른 애들 시험이 너무 어려워갖고 65점, 50점이에요. 그러면 나는 꽤나 70점 맞았는데도 상위권에 랭크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평가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출제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해요. 쉬운 문제, 보통 문제,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난이도를 구성을 해가지고 시험이 치러지게 되죠. 목표 점수는 몇 점이죠? 될 수 있으면 내가 이제 1등이 될수록 좋은 거니까 다 맞출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이 될수록 좋고. 자, 자격증 시험은 절대평가. 그러니까 다른 나 정수시설 관리하는데 너 같이 공부할래? 그 친구랑 경쟁합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친구도 붙고 나도 다 붙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모든 응시자가 다 붙을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문제 은행식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또 쉬운 문제, 보통 문제,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합격이 몇 점이다? 평균 60점만 넘으면은 합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절대평가고 문제은행식이고 쉬운 문제, 보통 문제, 어려운 문제다. 그럼 우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원래 일반 시험,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었던 그 시험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던 거,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던 거 토시 하나도 안 빠지고 내가 100점 맞기 위해서는 다 적어야 되고 그것을 요점 정리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다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자격증 시험은요.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적당히만 하면 그냥 붙을 수 있는 시험이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전략이 나오는데요. 자,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쉬운 문제가 있고 보통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몇 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60점을 맞춰야 돼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최고로 먼저 정복해야 될 거 뭘까요? 당연히 쉬운 문제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이것만 정복하더라도 얼마 정도가 나오는 거죠? 보통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쉬운 문제 30%, 보통 30%, 어려운 문제 40%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30% 먼저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이 받쳐주면 뭐까지 정복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까지.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자, 이게 포인트예요. 다 정복합니까?
어느 정도만 정복합니까? 아, 선생님 여기서 60% 됐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네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죠? 쉬운 문제, 보통 문제에서도 내가 하나씩 틀릴 수 있죠. 공부 안 한 파트가 있거나 또는 망각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거 절반 정도 맞춰야 된다라는 거야. 20% 정도. 그러니까 몇 퍼센트죠? 총 이렇게만 하더라도 수치상으로 80%, 80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야. 너끈하죠? 합격하고도 남죠. 그러한 지금 퍼센트로 전략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랑 같이 여러분들 지금 수업 이 공부를 할 때 듣다가 10개 중에 한두 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 공부가 어디 있어요? 그게 자격증 공부예요. 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시간을 줄이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에서는 일단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한두 개 정도 넘어가도 괜찮아요. 한번 내가 봤다라고 한다면 내가 도전했는데 기초 지식이 부족해갖고 안 돼요. 넘어가세요. 그러면 영영 버리라는 게 아니라 넘어가다 보면 어떤 내가 공학적인 베이스가 나도 모르게 쌓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과목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봤을 때 그 문제 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안 풀린다? 그냥 두고 있다가 체크해놨다가 2과목이 끝나면 또 풀릴 확률이 더 올라가요. 3과목 끝나면 더 올라가요. 완전히 1회독을 했다? 더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쉬운 문제, 보통 문제를 내가 빠르게 맞추고 이거는 본인의 지금 기초 실력 여하에 따라서 속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어쨌든 엉덩이 싸움입니다. 요게 정복이 되고 돼야 여기까지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쭉쭉쭉쭉 진도를 빼시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이 비율을 빠르게 늘리는 그 점유율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내가 어떻게든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거 없이 다 풀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전체 중에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의 비중을 늘려가는 거. 그것이 자격증 시험을 빠르게 합격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요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 자, 그럼에도 이런 겁이 나요. 아,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인데 제가 실무에 이런 일을 지금 하게 돼갖고 원래 인생 계획이 없었는데 제 인생 계획에 수학이나 과학을 하게 될 거라고는 것은 인생 계획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다 보니까는 이제 이 자격증까지 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학 계산을 해야 되고 공학용 계산기도 눌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수식이나 뭐 과학적 법칙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죠. 또는 선생님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전공자인데 거의 비전공자 수준이에요. 왜냐면은 전공 이제 졸업한 지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모든 게 다 망각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굳어진 것 같아요. 자, 이러신 분들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공학계산 개념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적어도 자격증 시험에서는 할 게 많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개념을 하나 외우는데 막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 외웠는데 또 외워야 될 개념이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걸 많이 외우는 게 자격증을 합격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 할 게 많다라는 걸 그래서 인지해야 돼요. 자, 많은 것이지 절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 꾸준히 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이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시험 기간 동안 얼마의 시간이 있는지는 뭐 각자 지금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뭐 일하면서 하루에 2시간만 시간을 낼 수 있어. 그러면서 시험 기간을 한 3달 정도로 잡아놨어.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나는 이제 학생인데 이 정수 처리 업에 도전하기 위해 가지고 한 달 정도 바짝 완전히 이제 풀타임을 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어.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꾸준히 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꾸준히라는 걸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자, 자격증 시험은 점유율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데 저는 선생님 바빠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다 지금 너무 이제 못할 것 같고 이때 그냥 짬났을 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만 해놓고 한 수요일 정도에 2시간 정도 나가지고 이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말에 그냥 몰아가지고 내 주말을 다 헌납하면서 이때 그냥 뭐 8시간, 10시간 몰아가지고 한 번에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물론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도 있는데 비효율적인 게 우리는 분명히 공부를 해도 계속 조금씩은 뭐가 되죠? 망각이 됩니다. 그 망각되는 거를 줄이는 게 합격의 비법이에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용량을 늘리고 망각하고 있는 것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래서 망각하는 속도보다는 이 학습하는 게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계속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오히려 주 6일 공부하고 하루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꾸준히 하면서도 철저하게,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한 몇 페이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시험 날짜까지 그러면 내가 몇 회 독할 수 있지? 요걸 딱 보시고 그럼 난 최소 하루에 30페이지 이상은 봐야 되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개념학습 어떡하지? 제가 두 가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비전공자나 내가 이 자격증을 처음 도전하신 분들은 이 단어들을 처음 보셨을 거야. 활성탄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선생님, 저는 정수처리협에 오래 있어갖고 이런 건 뭐 실무에 빠삭합니다.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뭐 유량이라는 거,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제가 바로 한 3분 정도만 바로 설명을 드리고 이거 관련한 문제를, 실제 기출로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못 푸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활성탄이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두 가지 특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흡착이라는 거예요. 물리적 흡착은 어떤 흡착하고 반대냐면 이제 화학적 흡착하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적 흡착이라는 거는 흡착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물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하고 붙어버리면 C가 됩니다. 절대로 이 C가 다시 A, B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물리적 흡착은 A하고 B하고 잠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 띄어내면 A, B, 붙어놓으면 A, B, 띄워놓으면 A하고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붙여놓으면 A, B 이렇게 되는 거죠. 써보면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임의로 이게 말도 안 되는 화학기호긴 한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붙었다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흡착이 되면 반대로 탈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흡착이 된다라는 거는 탈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이제 재생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염물질을 붙였다가 다시 떼어내고 다시 또 흡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것을 갖다가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가역 반응이다. 가역 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역 반응, 가역적 또는 이제 개방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반대되는 거는 이제 뭐 비가역적, 폐쇄계다. 그게 이제 화학적 흡착의 경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비극성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극성이 아닌 물질들을 잘 붙인다라는 거예요. 얘는 비극성이기 때문에 극성 물질은 흡착할 수가 없고 비극성 물질, 극성이 아닌 대부분의 물질들은 다 붙이는데, 자, 그럼 극성 물질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 산과 알칼리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물이 있습니다. 물. 그러니까 이 활성탄은 물을 잘 흡착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은 극성이기 때문에 이건 못하고 물 빼고 나머지 오염 물질들은 잘 흡착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유량으로 가겠습니다. 유량이라는 거는 이제 기호를 Q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유량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피 나누기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위로 좀 예시를 들면 1세제곱미터를 세크 1초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자, 1세제곱미터라는 거는 1m, 1m, 1m짜리 박스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m짜리 박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 물의 부피가 1세제곱미터예요. 근데 1세제곱미터 per sec라는 건 뭐냐면 이 부피가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 하천에서 유량이 1세제곱미터 per sec다라는 거는 이 하천에 물이 얼마만큼 흘러간다? 1초에 1세제곱미터의 부피만큼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유량의 개념. 그래서 유량은 부피 나누기 시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면적 곱하기 속도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단면적은 A 곱하기 속도 V 이렇게 되는데요. 이 단면적이라는 거는 뭐 관로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이제 잘라봤을 때 여기 이제 면적, 요게 이제 단면적이죠. 그러면 단면적은 단위를 갖다가 뭐 이렇게 미터 단위로 하면 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유속은 미터 단위로 하면 뭐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곱해주면 세제곱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속도다. 이렇게 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3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성탄은 재생이 불가하다, 가능하다? 재생이. 가능하죠. 그죠? 불가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활성탄은 물을 잘 흡수함으로 수척에 의해 부적합하다? 맞습니까? 아니죠. 활성탄은 무슨 극성이다, 비극성이다? 비극성이기 때문에 극성인 물은 흡착을 못하고 물 빼고 나머지 오염물질을 흡착하죠. 그러니까 수처리에 얼마나 좋아요. 물에다가 활성탄 풀어놓으면 물은 흡착 안 하고 다른 오염물질만 싹 흡착을 하기 때문에 수처리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체류 시간은 부피 나누기 유량이다. 우리 아까 유량을 어떻게 했냐면 부피 나누기 시간. 이게 뭐 체류 시간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체류 시간으로 정리하면 우리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죠. 자, 자리를 바꿔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체류 시간이라는 건 부피 나누기 유량이다. 맞습니까? 맞네요.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 유량 10세제곱미터/s. 그 다음 유속 2m/s를 만족하는 관의 단면적은. 우리 아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단면적을 우리가 산출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얘를 또 마찬가지로 넘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V를 갖다가 넘기니까 Q 나누기 V가 뭐라는 거야? 단면적 A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유량이 10세제곱미터/s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속을 나누니까 2m/s 이렇게 해갖고 끊어줄 수 있겠죠. 제곱미터. 그럼 뭐 이게 뭐 5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5 제곱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어때요? 자, 지금 3분 만에 한 4가지 문제를 풀게 된 거예요. 어려웠나요?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는 게 자격증 시험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개념학습, 계산 문제 이런 거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기본적인 지금 제가 뭐 했나요? 뭐 로그 쓰고 뭐 인테그랄 미적분 쓰고 뭐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한 산술 법칙으로 우리 산술 계산으로 그냥 사칙 연산만 사용했지 않습니까? 지금 곱하기 나누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내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더군다나 계산기도 있어요. 뭐 로그나 뭐 우리 미적분 나와도 이제는 계산기가 다 해줍니다. 뭐 고등학교 때처럼 막 로그 머리로 막 계산하고 루트 계산하고 그 인수분해 그럴 일이 없어요. 계산기가 다 해줍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식만 세울 줄 알면 되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이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개념들을 착착착착착 정리를 해나갔는데 이제 난관에 봉착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쉬운 문제 30%, 보통 문제 30%, 이제 어려운 문제 40%를 정복할 때 어려운 문제 40% 중에 한 절반, 20%를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순간에서 이제 뭘 만나게 되냐면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맞춰야 되냐? 사실은 이거 안 맞춰도 나머지 개념 문제를 내가 탄탄하게 10문제 중에 9문제 맞췄다. 그러면은 벌써 합격이에요. 90점이라서. 합격하는데 이것까지도 저는 이제 맞출 수 있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맞춰야 되는 건 반드시 맞추고요. 그 다음에 남은 어려운 문제는 보통 이 객관식에선 유형이 2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접근해도 내가 내용을 다 몰라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려운 문제의 유형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의 유형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어쨌든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는 지문이 샤샤샤 나오고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걸로 1번 보기? 그래 이거 뭐 옳지 않은 것은 고르래요. 근데 이거 맞네. 2번? 이거 맞네. 3번? 맞네.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4번 보니까 정말 듣도 보다 못한 처음 보는 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을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제가 아는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적어도 그 책 안에서만 이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자격증 시험은.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스템을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자, 그럼 어떻게 적응해야 되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것이 답이 되는 경우가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90% 이상. 그래서 이렇게 답으로 가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거꾸로 지문이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1번 보니까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2번 보니까 이것도 뭐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3번도 뭐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근데 4번은 공부했더니 이거는 우리가 이거 봤던 건데 이거는 확실히 맞는 거야 해가지고 또는 이건 틀린 거야 해갖고 잡아낼 수 있는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로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문제 풀 때 또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요 두 가지 방법도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 이거 공부를 해야 이걸 풀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면 할수록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아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없어지는 그런 이제 어떤 지수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 접근하면 어려운 문제까지 고득점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마무리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격증 시험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얻게 된 그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틀린 문제를 별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모르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정말 안 풀리는 거는 금방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영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별표를 쳐놨다가 틀린 문제만 쳐놓으세요. 맞은 거는 그냥 수수수 넘어가고 틀린 거는 별표해놨다가 반드시 걔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풀어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얘가 별표가 지워질 때까지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맞췄다. 그럼 이제 얘는 맞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공식 정리 노트. 우리 공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만 따로 정리할 수 있는 이 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특히나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손노트를 저는 권장을 드리는데 요새는 뭐 패드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막 패드에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뭐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공식을 정말 잘 외워놔야 된다. 너무나 많은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공식을 망각되지 않게끔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학도의 마음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에 계속 막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 정수처리 그럼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머릿속에서 플레이를 시켜봐야 돼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뭐가 되냐면 지문을 읽었을 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응집 처리를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응집을 하는데 이 오염물질이 응집제하고 엉켜가지고 하나의 플록,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얘가 충분한 응집 덩어리들이 커질 수 있는 거대화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무거워지면서 자연히 침강이 되겠구나. 그럼 침강되면서 오염물질이 제거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상등수만 이제 배출할 수 있는 그 설비가 있어야 우리가 깨끗한 물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이제 머릿속으로 그 과정이 상상이 돼야 여러 가지 보기들을 여러분들이 틀린 거 맞은 거를 잘 소거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학도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의 공부 효율을 정말 올려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강생분들도 동의를 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 말씀드리는데 다양한 콘텐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만들고 또 강의하고 또 만들 예정인 그런 콘텐츠들은 다 수강생분들이 요청을 해주신 콘텐츠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선생님 이런 콘텐츠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남겨주시면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가능하게 준비해서 해드리고 또 애매하다 그러면은 제가 저만의 약간 가능한 방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그게 저의 힘이 되고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항상 알려주시고 또 Q&A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들 에듀피지 질문 게시판 또는 네이버 카페 초록별 엔진의 환경공학 고민 해결 들어오셔갖고 질문해 주시고 뭐 학습 질문 이외에 취업 질문이나 뭐 진학 질문 이런 것도 언제든지 해주셔도 됩니다. 또 함께하는 연구 내가 뭐
해결되지 않는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일하는 상황에서 만나는 문제라든지 모르는 건 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는 것들은 제가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마음을 이제 열었거든요. 여러분들만 열어주시면 제가 그 마음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통의 장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에듀PD 수강생이시면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은 뭐 늦어도 한 이틀 안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초록별 엔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이제 생방송 스트리밍 좀 진행하는데요. 거기도 좀 많이 놀러와서 여러 가지 소통해 주셔도 좋고요. 또 카페 네이버입니다. 초록별 엔진의 환경공학 고민 해결 들어오셔갖고 자료도 받아가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또 블로그 또 놀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